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자식에게 기대어 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산 사람만이 알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차마 인정하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을 비난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차갑기 때문이라고,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배고픈 날에도 아이들 밥상은 채워주었고 허리 휘도록 일하면서도 학비는 밀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우리 손에는 남은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자식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길고 노년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냉정합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손을 벌렸고 딸이 집을 사야 한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모는 망설이다가도 결국 통장을 엽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나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경계를 잃을 때 부모는 스스로를 위험해 놓습니다. 자식은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변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매일 걱정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매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서운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배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갚아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를 향한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때 부모가 경제적으로까지 의존하게 되면 관계는 더 무거워집니다. 돈이 있을 때는 선택이 있습니다. 병원에 갈지 말지, 집을 고칠지 말지, 누군가를 만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망설임이 됩니다. 혹시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혹시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점점 움츠러듭니다. 나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가난 그 자체보다 존엄이 흔들리는 순간이 더 두렵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내가 자꾸 미안해져요. 그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면 사랑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전화를 걸면서도 한 번 더 망설이게 됩니다. 혹시 바쁘지 않을까? 혹시 또 돈 이야기로 오해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나는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 돕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나 기대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대는 마음은 따뜻하지만 의존은 관계를 무겁게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큰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준비, 그것이 필요합니다. 67이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책임질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남은 시간은 조금은 자신을 위해 써도 괜찮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욕심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그것은 자식과 거리를 두기 위한 벽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을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돈이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관계는 돈으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훨씬 오래 갑니다. 문제의 시작은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순간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날입니다. 아버지, 이번에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이미 절반쯤 기울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돕겠는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이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몸으로 일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순이 지나고 일흔이 가까워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수입은 줄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 갈 일은 늘어납니다. 이때 통장에 남은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시간에 대한 안전망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쓰겠다고 모은 돈도 아닌데요. 결국 자식에게 갈 돈 아닙니까? 나는 그 말이 참 안타깝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속에는 이미 자신의 노년이 뒷전으로 밀려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늘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두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그 미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 위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희생을 이어가면 자식은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합니다. 다음에는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 마음의 흐름입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반복이 습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큰 돈을 빌려갔습니다. 1년 안에 갚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사업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아들은 실패의 부담을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졌습니다. 결국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관계도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잃은 것보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더 힘들어했습니다.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한 번 어긋난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가 무리하게 도와주면 자식도 부담을 짊어집니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실패했을 때는 얼굴을 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멀어집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돈이 반복해서 오가는 상황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조금씩 빌려갑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횟수가 잦습니다. 부모는 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번 달은 괜찮겠지. 다음 달은 아껴 쓰면 되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통장은 정직합니다. 줄어든 숫자는 다시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걱정이 쌓여갑니다. 나는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노년의 돈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부모는 주는 사람, 자식은 받는 사람이라는 역할이 굳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할은 나이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더 이상 후원자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어른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준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이어집니다. 내가 안정되어 있어야 자식도 안심합니다. 부모가 항상
구원자 역할을 하려 하면 자식은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나는 이것을 비난이 아니라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가족의 형태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던 시대가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몫을 지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은 것을 잘 지키는 것이 가족을 위한 또 다른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수입이 줄고 몸이 약해지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이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라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돈을 내어주고 도움을 주고 뒷받침을 하면서 여전히 역할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되면 나를 찾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나는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저녁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가 얼마나 쓸쓸한지 나는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돈이라도 매개가 되어 관계가 이어진다면 그것으로 위안을 얻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위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사람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면서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혹시 또 부탁하려는 줄 알지 않을까? 혹시 내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병원비가 걱정되어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집에 고장이 나도 참고 넘깁니다. 그러다 몸도 집도 조금씩 망가집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나는 이 과정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식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초라해지는 게 싫어요. 이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돈이 부족해지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눈치를 보며 사는 노년은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이미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는 것은 꼭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삶의 속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엮이면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을 때 부모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을 품습니다. 자식은 갚지 못한 미안함을 숨깁니다. 그 사이에 침묵이 쌓입니다. 그 침묵이 거리를 만듭니다. 쫄눈의 고독은 단순히 혼자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흔들리면 그 고독은 2배가 됩니다. 마음은 약해지고 몸은 지치고 생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후회가 커집니다. 왜 그때 그렇게 쉽게 내어주었을까? 왜 내 노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자식과 눈을 마주칠 때 편안합니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미안함이 먼저 올라옵니까? 만약 후자라면 이미 균형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 위에 서야 합니다. 빚과 의무 위에 서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늙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기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품위는 큰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남은 것을 지키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자식이 있어도 배우자가 있어도 결국 자신의 마음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그 중심을 지탱하는 한 축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아프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은 언제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거창한 방법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무겁습니다. 다만 몇 가지 태도만 바꾸어도 숨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통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주하십시오. 남은 돈이 얼마인지,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막연한 불안은 숫자를 모를 때 커집니다. 알고 나면 계획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큰 돈을 모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돈 이야기를 꺼낼 때 즉시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를 두고 이틀을 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돈을 내어주고 나서 나는 괜찮은가? 병원비가 필요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마음이 불안하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거절은 차가운 행동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말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돈이 없다라고 초라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부모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이해해달라.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자식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알게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이 오히려 존경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하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동네 복지관, 방문 돌봄, 기초연금 같은 제도는 시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세금과 노력으로 쌓아온 사회의 약속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자존심은 혼자 참는 데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정당하게 받는 데서 지켜집니다. 집 안의 환경도 돌아보십시오. 미끄러운 욕실 바닥, 높은 문턱, 어두운 복도는 작은 사고를 부릅니다. 작은 손잡이 하나, 밝은 전등 하나가 병원비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몸이 다치면 돈도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무리하게 일하지 말고 무리하게 아끼지 마십시오. 약은 제때 드시고 병원은 미루지 마십시오. 관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으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명절마다 용돈을 두둑이 쥐어 주어야 자식이 더 자주 온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 돈이 끊기면 발걸음도 줄어든다면 그것은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차라리 적은 금액이라도 마음을 담아 쓰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취미, 동네 산책, 경로당에서의 대화, 이런 사소한 일상이 삶을 지탱합니다. 자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주인입니다. 그 주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자식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너무 오래 품고 있지 마십시오. 원망은 몸을 더 늙게 합니다. 이해하려 노력하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희생하지는 마십시오. 선을 긋는 것은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는 노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키는 시간입니다. 체면 때문에 유지하던 관계, 부담스러운 지출, 무리한 약속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대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예순 이른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를 단단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준비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자식과의 관계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마지막 안전망이 아닙니다. 부모도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저녁 무렵에 서 있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을 오래 바라보면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서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몰랐습니다. 돈은 쓰면 다시 벌 수 있다고 믿었고 사랑은 주면 더 커진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벌 기회는 줄어들고 주기만 하는 사랑은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말을 대신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분신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힘들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나를 무너뜨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자식의 체면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자식도 떠난다는 말은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 관계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돈이 있을 때는 누구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줄 것이 없을 때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눈치 보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슬픈 장면은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모습입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면서도 목소리를 낮추고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미안함이 먼저 앞서는 삶은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이미 평생을 참고 견디고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당당해도 됩니다.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눈을 감고 싶을까?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평온함일까요?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후회는 오래 남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그 돈을 지켰더라면, 그 말을 단호하게 했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미 상처를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큰 돈을 내어주고 돌려받지 못한 분, 기대만큼 연락을 받지 못하는 분, 스스로를 탓하며 밤을 지새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마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에 지혜를 더하면 됩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고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내가 편안하면 그곳이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매일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면 마음은 이어집니다. 관계는 돈이 아니라 존중 위에 서야 오래갑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는 말은 자식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식과 나란히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존은 마음을 구부리지만 독립은 등을 펴게 합니다. 허리는 굽을 수 있어도 마음까지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해는 결국 집니다. 그러나 해가 진다고 해서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녁에도 작은 불빛은 방을 밝힙니다. 노년의 삶도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작은 결심 하나가 긴 어둠을 밀어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조금 단단해져도 됩니다. 그 단단함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지켜줄 것입니다.